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지요? 네. 저는 이런 날씨 참 좋아합니다. 이 토렌스 하면은 이 선망의 도시, 아주 모든 한국 분들이 성공하면 오는 도시인데, 여러분들은 다 미국 이민 생활의 다양한 모습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모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 꼬마서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다 있는 교회를 보니까 규모는 작지만 아주 파워풀한 교회인 것이 확실하다 하는 확신이 듭니다. 아멘. 오늘 그 내용이 조금 신기하죠? 네, 다 같이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핵심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멍게복음, 번개복음, 네, 두 번째 의예, 의의, 세 번째 뇌의 재생. 뇌의 재생. 네, 멍게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의예를 통해서 뇌가 재성이 된다. 근데 멍게는 뭐 아는 단어인 것 같고 뇌의 재생도 아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의예는 아는 단어인가요? 몰라요. 히브리어 같죠?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00세 생존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타이틀로 시작을 합니다. 아시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930년 중반대이신 분들, 뭐 손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1930년대생인 분들은 여러분들 5명 중에 1명은 100세를 돌파하십니다. 이제까지 사셨으면 100세를 돌파하십니다. 35명 중에 1분. 그리고 40년대 중반 분들은 또 3명에서 여성인 경우에는 3분 중에서 1분, 남성인 경우에는 4분 중에서 1분이 100세를 돌파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가서 58년 한 50년대 중반 정도에서 58년 되시는 분들은 반, 여성들도 2명 중에 1명, 남성들도 2명 중에 1명이 이제 97세를 돌파, 100세는 아니고 이거는 통계니까 그래도 뭐 97세나 100세나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툭 튀어가지고 이제 1960년대 중반인 경우에는 96세를 돌파할 가능성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이신 분들은 여전히 94세, 96세 사실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젊으니까 아직도 이제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퍼센티지는 그 나이의 그 최고령 수치는 94세로 떨어졌지만 94세도 굉장히 좋은 나이죠. 그래서 이제 절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더 오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공동체, 사우스베이 성도 공동체들, 그리고 또 이웃 공동체들, 우리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을까, 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세까지 사시기 때문에 가장 흔한 그 병의 종류가 좀 바뀝니다. 모든 연령을 다 포함하면 심장병이 1위지만 100세를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아직까지 심장병이 없었다면 가장 큰 이제 위험 부담은 뭘까요? 치매. 치매하고 건망증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자꾸 깜빡깜빡한데 치매인가? 이런 생각을 주로 이렇게 교회 가면은, 이런 많은 어르신들 계시는 곳에 가면은 치매인가 이러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울증, 그리고 세 번째가 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7번째, 오늘 제 7일 안식일인데 7번째가 빈곤입니다. 이것도 병에 들어가는 이유가 뒷바라지를, 자식들 뒷바라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쓸 돈이 없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뭐 돈이 많은 걸 떠나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힘든 분들이 많아지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은 토렌스에 사시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자살률 1위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젊은 친구들은 아무리 해도 그냥 빛이 안 보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내가 뒷바라지 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도시로 가서 키워놨는데 좀 도와주겠지 하고 내심 바라기는 하지만
뭐 대놓고 바랄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친구들도 자기 자녀들도 또 손주들도 나름대로 바쁘니까 뭐 돈이 있는 만큼 또 쓸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 돌아가는 돈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내가 그냥 죽는 게 낫지 하고 그냥 뭐 농약이든 뭐든 해서 일찍 자살을 하신다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주위에 있는지 우리 그 신앙의 공동체가 더 면밀하게 살펴, 꼭 나이가 많지 않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점점점 오래 사니까. 현실입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나이 들면 다 그냥 senile dementia라고 해가지고 그냥 노망이 들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거짓입니다. 치매 발병률은 현대의학 덕분에 감소되고 있습니다. 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네. 사실은 현대의학 때문에 더 증가하고 있어요. 심장병이나 다른 병의 그 생존율을 증가시켜가지고 두뇌의 건강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츠하이머 치매. 그러니까 치매의 종류가 그 원인과 종류가 한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러니까 몸속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세포가 죽는, 뇌세포가 죽는 현상 때문에 치매가 생기는 확률이 10명 중에 6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20분이 계시다면은 60%가 100세 정도까지 사시게 되면은 몇 명이 걸릴 수 있을까요? 12명이 치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오늘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관심을 많이 두냐, 두뇌 재생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다음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일단은 증상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는 기억력 감소하는 거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시간, 지금 몇 시지? 오늘 며칠이지? 아직도 1920년, 네, 뭐 1920년이 아니고 1970년, 80년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은 오바마인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김대중 대통령인가? 뭐 이렇게 한국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면 거기에서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기 증상, 이거는 사람 잡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뭐든지 의심해요.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거나 새로운 뭐 며느리를 들인다거나 뭐 사위를 드리고 아니면 손주 사위를 보는 그 어르신들이 계신데 어떤 증상이 있냐면 제가 자꾸 훔쳐간다 그래요. 네, 자꾸 없어진대. 근데 멀쩡한데 자꾸 없어. 사람 잡아요. 근데 익숙한 사람은 의심을 안 하고 새로운 사람은 의심을 하는 거.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조기 치매일 수 있으시니까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중기로 넘어가면 사람 이름, 사건을 잊어버리고 집안에서 이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어딘지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그 다음에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의견 충돌인데 막 화를 내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정도도 이게 정말 감정 제어력 상실이 되면은, 최근에 이제 뉴스 한 4년 전에 뉴스가 있었는데, 한 어르신이 자기 아내를 살해했어요. 살해했는데 정확하게 병원 진단으로는 치매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법률가들이 이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야 될까요? 그래도 치매니까 봐줬을까요? 그 과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과제, 이런 숙제를 어떻게 푸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병이면은 봐줍니까? 병이면 사람 죽여도 됩니까? 그러니까 병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리 보호 대상. 그래서 저희가 로마린다에서 오신 분들이 3분, 그 다음에 갈든그로브 지역에서 한 분이 우리 팀이 오셨는데, 저희가 로마린다에서 한 15분 떨어진 곳에 이제 패튼 스테이트 하스피털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스테이트 하스피털 병원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병원이 아니라 사실은 감옥소예요. 감옥소인데 정신병 때문에 범죄를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 아주 이 사회적인 선구자가 정신병 때문에
큰 죄를 범한 사람을 똑같은 범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 병원이 생겼어요. 거기는 이제 듣기만 해도 끔찍한 병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이를 끓여 먹는 데인가 생각을 못 하죠. 그거는 그 평범한 병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심각한 병이에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저도 이제 많이 보고 저한테 이제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몇 가지 단계들을 이제 저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이제 의뢰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것이 정신이 나가면 그냥 격리 수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기 모든 활동을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사람, 장소 기억을 못하고 그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옷 입는 거, 자기 이제 그 얼굴 관리, 양치질, 기본적으로 양치질을 하는 거를 잊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말기입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그 심리학자, 로고 테라피를 쓰신 분인데 이분이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 수용소에 계셨는데 이분은 컵 하나로 물컵 하나로 하루를 견디는 수용인들과 같이 살았어요. 물컵 딱 하나만 준대요. 나치 수용소에서 물컵 딱 하나를 주면 반 컵으로는 얼굴을 씻고 양치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 컵으로는 그냥 이제 목을 축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 마시는 거 잊어버리면 이제 정신이 나가는 것이고 그냥 그것을 다 마셔버리는 사람은 일찍 죽거나 일찍 포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반은 기본적인 아주 그냥 최소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반은 자기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더 오래 살아요. 왜냐면 여성들이 특별히 반 컵을 더 많이 쓰세요. 남성들보다. 네. 여성들은 굶는 게 아니라 목마가 죽을지언정 요건 닦아놔야 돼요. 예쁘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남성들은 여성들을 이제 외모만 관심 많다고 이제 하는데 제가 과학을 또 두뇌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생존 본능이다. 근데 그 생존 본능이 없어지면 나를 잃는 내 마음을 지우개로 지우는 병, 치매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이제 바뀌셨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 보면은 뇌세포가 신경세포가 있고 여기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차 있는 병인데요. 사방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특별히 이제 기억력을 지배하는 그곳이 이제 그 해마체 기억중추 이런 곳이 있는데 기억중추에 쓰레기가 쌓이면은 이제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치매 현상이고 언어중추에 쓰레기가 쌓이면은 말을 좀 잘 못하는 치매 현상이고 그러니까 뇌의 어느 부분에 쓰레기가 쌓이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 종류가 100여 가지가 더 넘는다 하는 것이 말이 되죠. 그리고 베이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쓰레기 이름이에요. 단백질 쓰레기인데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진 쓰레기 이름인데 이 베이타 아밀로이드를 없앨 수 있다면 치매 예방이 가능할까요? 현대의학은 베이타 아밀로이드를 예방하는 것을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의학이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현대 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Neurofibrillary Tangle, Amyloid Plaque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쓰레기의 학술적인 이름인데 이것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의대생들만 외우시면 됩니다. 안실학교 우리 목사님 요즘에도 퀴즈 해가지고 선물 주시나요? 안실학교 시간에? 네, 보니까 그런 거 잘하시던데.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잘 기억하셨다가 뭐 다음 주쯤에 퀴즈 대회를 하시면 여러분들 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법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금연 절주 이거는 여러분들 뭐 술 담배 안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우울증은 가능합니다. 우울증이 뭐 나는 신앙심이 가득하니까 우울증에 걸릴 염려가 없어.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심이 정말 어떤 차원의 신앙심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분이면 우울증이 안 걸리는데
기억절만 외우는 분은 여전히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네, 53 기억절 줄줄줄줄 다 외워. 그래서 됐다. 여러분 구구단 달달달 외우는 친구가 아무리 구구단을 100년 동안 외워도 좋은 수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절 외우는 거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 기억절이 삶의 대화로 오늘의 키워드가 삶의 대화와 관계와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삶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머리 다치는 거 7번은 뇌손상은 이제 머리를 다치는 거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44% 아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왼쪽은 그냥 조금만 노력만 하면 사실 되는 거고요. 대부분 여러분 해결이 된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식 중심 음식 문화를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나누고 있을 때 20%에서 40%까지 예방하고요. 운동하고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20%에서 60%가 예방이 돼요. 연구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스펙트럼이 좀 있는데 그래서 채식과 운동, 잠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예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15%가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어떤 한 가지보다 교회 공동체 서로 공동체도 사실은 서로 시샘하고 험담하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죠.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집단에서는 오히려 치매 확률이 높고 서로 아픔은 어루만져주고 실수는 덮어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치매 예방에 아주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쉼터에 오셨을 때 히트 공부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이것이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인데 쉼터에 안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약간 이제 복습을 하자면 이것이 그냥 달리는 거, 그냥 조깅하고 하는 거는 High Intensity가 아니에요. 그건 Medium Intensity예요. 근데 숨이 차가지고 숨이 막 턱까지 찬다는 표현을 하죠. 그런 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 4분 정도 아니면 1분 정도 여러분들은 사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해도 숨이 차시는 분들은 그까지만 하세요. 이것은 무리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쉬고 숨이 찰 때까지 하고 쉬고 그래서 뭐예요? 리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칠에 쉬고 힘써 일하고 쉬고 이게 뭐예요? 삶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하나님의 프리스크립션이에요. 물론 치매 예방으로 하나님이 글을 주신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습관 중에서 히트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잠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왼쪽으로 주무시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으로 주무시는 게 좋을까요? 똑바로 주무시는 게 좋을까요? 배를 깔고 주무시는 게 좋을까요? 왼쪽. 네, 여기 다 왼쪽이죠. 특별히 동물 실험은 두뇌 쓰레기를 제거하는 확률이 왼쪽으로 주무실 때 220% 증가해요. 사람은 220%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명석하지 않고 막지 않고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것 같다. 요즘에 한참 생각해야지 생각이 난다. 요즘에는 내가 과도한 분노 장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운전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화난다. 그러면은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가 쌓였으면은 뭐를 해야 될까요? 청소를 해야 되는 청소하는 가장 좋은 것이 그냥 안식이에요. 왼쪽으로 쓰시는. 왜냐면은 그 쓰레기가 나가는 배수 통로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도 되긴 되는데 왼쪽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Glymphatic system, 그다음에 ocular glymphatic system. 그래서 두뇌를 청소하는 하수도.
그 다음에 ocular glymphatic system. 여러분들 녹내장이든 그 안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 왼쪽으로 주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청소가 잘 됩니다. 히트와 치매 예방, 심장, 그 다음에 뇌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데요. 그 마이오카인 이런 것이 뭐다 외우시지는 않아야 되는데 마이오카인은 항암 물질이고요. 젖산은 그 랙틱 애시드라고 여러분들 운동할 때 나오는 건데 히트를 하고 나실 때 숨찰 때까지 하시면은 젖산이 늘어나서 여러분들 뇌에서 새로운 뇌 뿌리가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뇌 세포 자체는 새로 태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 세포가 계속 분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억이 정신분열이 생기겠죠. 요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데 또 나누고 하면 안 되니까 그 고유한 기억력, 나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두뇌의 기능을 증가시키려면 뿌리, 같은 뇌세포의 뿌리가 자라야 되는데 이 히트를 치시면은 뿌리가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BDNF라는 게 있는데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뇌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숨찰 정도로 움직이고 쉬고, 숨찰 정도로 움직이고 쉬고 이렇게 하는 그 사이클이 있으면 그게 6일 쉬고 하루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 그 사이클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은퇴하셨다고 하더라도 6일 동안은 힘써 뭐든지 움직이세요. 네. 그 다음에 안식일은 이렇게 편안하게 쉬시고 모든 것을 재정립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리듬을 가지고 계시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두뇌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마 BDNF는 그 젖산이 나왔을 때, 젖산은 언제 나온다고요? 숨 찼을 때 나온다.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게 젖산이 올라가서 BBB는 이제 brain, blood brain barrier라고 하는 건데 혈관에서 뇌로 들어가는 그로 들어가가지고 BDNF 이게 성장 호르몬인데 뿌리를 성장하게 해서 신경세포의 뿌리가 재생될 수 있게 하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이 되면 신경세포가 젊어진다. 신경세포가 재생된다. 뿌리가 자란다 하는 것이 이 과학적인 과정이 쫙 있어요. 돈도 하나도 안 들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 연세는 한 25번, 하루에 25번, 한 2번. 그리고 샤워하셨을 때 스쿼트를 한 30번 정도 빨리 하시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물론 샤워할 때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우면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밀로이드와 베이타타우 청소, 이거는 실제적으로 치매를 일으키는 쓰레기 물질인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쓰레기를 치우는가. 잠을 주무셨을 때도 쓰레기를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셨을 때 쓰레기를 치우는데 이 히트는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은 숨찰 정도로 운동하고 쉬고 숨찰 정도로 운동하고 쉬고 하면은 착착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가 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51명의 고령 성인 임상 연구를 최근에 연구한 건데 65세부터 85세에 이르는 분들을 이제 무작위로 배정해가지고 라이트, 미디움, 히트 이렇게 6개월 동안 했더니 훨씬 더 두뇌 기능이 좋았다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좋다가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처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의사들한테 찾아가시면은 이 약 저 약 주지 말고 치매는 약도 없어요. 그냥 그러다 사르세요. 그냥 위험하니까는 치매 병동에 입원하세요가 아니고 그 전에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했던 내용들을 들려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준비 운동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막 이거 숨찰 때까지 막 운동하라 그러니까 막 전혀 준비 운동도 없이 그냥 막 운동하시고 피클볼 하시고 테니스 그게 두 개 제일 좋은 운동이거든요. 피클볼하고 테니스가. 근데 그거 한다고 준비 운동 없이 하다가 어르신들 무릎 다치고 발목 다치시거든요. 준비 운동 잘 하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피클볼이나 테니스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자에 일어났다 앉았다 그것이 이제 편하시면 등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가파른 데에 올라가셨다가 숨 차시면 좀 쉬셨다가 또 올라가셨다가 쉬셨다 그런 운동을 하시면 일주일에 3번 정도 치매를 예방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움직이는 이야기를 하니까 멍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멍게 좋아하십니까? 멍게 잘 드셨습니까?
좋아요. 아, 좋습니다. 예, 멍게가 이제 꼬마였을 때, 유생이었을 때와 성체였을 때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유생이었을 때는 저 올챙이 같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성체가 되면은 딱 바위에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붙어서 그냥 오는 파도만 기다리고 그냥 걸러서 먹어요.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될까?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오는 파도가 치면은 살고 안 치면은 죽고 하는 그게 이제 멍게의 성체의 운명인데, 유생이었을 때 올챙이 같이 막 수영하고 움직일 때는 두뇌하고 뇌세포 신경계가 쫙 살아있는데, 바위에 딱 붙어 있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뇌를 소화시키고 신경계를 소화시켜가지고 신경 구조가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동물과 식물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의 생물이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동물이 아니니까. 식물하고 동물하고의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움직인다. 그럼 움직이는 생명체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체의 차이는 어떤 기관의 차이일까요? 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어떻게 돼요? 멍해져서 멍게복음이에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멍해진다.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멍게가 가르쳐준 복음은 움직여야지 뇌가 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쉼터에 오셨을 때 소개해드린 김춘수님의 시 꽃, 제가 정말 매일 일어나면은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읽는 시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는. 그게 무슨 기능이에요? 여러분의 두뇌의 기능. 언제 잊혀지지 않아요? 뭐를 불렀을 때? 이름을 지어줬을 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구를 보내요? 짐승들을 쫙 보내면 아담이 이름을 다 붙여줘.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담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 많은 동물들 다 이름 붙이고 하나도 같은 이름을 안 붙여주고 참 똑똑하다. 그걸로 끝났는데,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뭐예요? 몸짓에서 눈짓이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멍게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1970년, 80년 최근까지만 해도 복날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탕이 큰일 나죠, 그렇죠? 염소까지는 봐주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흑염소는 있어요. 근데 누렁이 이제 복날 누렁이를 거의 어디 숨어서 해요. 근데 여러분 누렁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그 누렁이가 여러분들 입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은 1단계로는 분류하는 것, 질서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질서의 하나님께서 기능대로 set aside for special purpose,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더 깊은 단계는 뭐예요? 이름을 불러주어서 너는 내 거야.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신데, 여호와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 뭘까요? 엘로힘? 똑똑하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스스로 있는 자 하면은 정적입니까? 동적입니까? 정적인 거는 이제 고요하게 멈춰 있는 걸 정적이라고 하고, 동적인 것은 움직이는 것을 동적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정적입니까? 동적입니까? 동적. 어느 부분에서 정적입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랑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바뀌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을 안 마시고 여기다 그냥 지금은 괜찮지만은 이렇게 놔뒀어요. 제가 마시지 않고 이렇게 놔둬서 한 2, 3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소위 진리라는 것도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그래서 그 썩는 게 싫어가지고 교회 안에 40대 미만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뭐 사랑은 좋은데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고 상황에 따라서 나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대처해주지 않는 부모는 잘 찾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은 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동적이다. 왜냐하면 흐르는 거. 정체성 차원에서는 이름이 자꾸 바뀌면 헷갈리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흘러야 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사야 43장 1절, 저는 이사야 43장 1절을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내가 야곱일 때도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초월하는 그냥 약삭바른 야곱이었을 때도 또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네가 이겼다고 해주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신데,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거 같이 한번, 히브리 말이지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서 뉘앙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I will be that I will be.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역사 속에서, 너의 고난 속에서, 해방 속에서, 미래 속에서 나의 될 방식으로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만약의 여호와, 야훼,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러니까 움직이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건강 차원에서도 여러분 움직이셔야지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움직이시는 여호와를 믿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쉼터 공동체 이름이 있는데 저는 영혼이 있는 공동체, 에흐예 공동체라고 하고 싶은데요. 바위에 붙어있는 멍게가 아닌 움직이시는 여호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와 같이 고착이 된 종교가 아닌 흐르시는 성령과 같이 박제된 교회가 아닌 길을 여는 복음 공동체가 되자. 아멘. 네. 다음 안식일교회 인사는 이렇게, 안식학교 인사는 이렇게 하면 너무 길겠죠? 그러니까 에흐예 하시면 어떻겠나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바위에 붙어있는 멍게가 아닌, 고착이 된 종교가 아닌, 박제가 된 교회가 아닌 흐르는 길을 여는 공동체가 되자. 네, 마지막으로 게테의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게테가요 아주 뛰어난 천재들이 부르는 천재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독일말로 이망팡바디타라고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그 말씀을 고민하다가 단순한 로고스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행함이 계시냐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면은 명사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교과 공부 주제가 믿음을 갖자거든요. 근데 믿음을 갖는 거는 틀리는 얘기는 하지만은 정적입니다. 그런데 98번 나오는 믿음에 대한 요한복음의 표현은 피스투오, 신뢰하는 동사입니다.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은 썩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두뇌가 재생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흐르는 공동체로서 다른 분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